안녕하세요. 오늘의 이슈. 오늘은 주식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투자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기본 원칙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 개인적인 노하우이고 참고용으로 쓰시고 투자의 선택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오늘은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원론적인 이야기인데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5가지 주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식 투자를 할 때 반드시 인지해야 할 것. 자, 첫 번째, 지금은 어떠한 투자에 적합한 시기인가를 찾는 것이다. 어떠한 투자에 적합한 시기인가. 이게 보통 보면 시간과 대입을 하셔야 돼요. 자, 언제까지 장세가 특정한 시그널로 갈 것인가. 이런 흐름을 파악을 해야 된다. 그렇죠? 흐름을 파악하는 거. 근데 흐름을 파악하기가 쉽지는 않죠. 쉽지는 않지만 가능은 합니다. 왜? 과거 지표가 있기 때문에. 저는 항상 지인분들한테 말씀을 드리지만, 일기를 쓰듯이 이순신 장군이 난중일기를 매일 하루에 쓸 게 없으면 오늘은 시래기 국에 밥을 말아 먹었다, 이런 말을 쓸 정도로 난중일기 그런 글이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저는 보지는 못했지만 역사학자 유튜브를 보니까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쓸 내용이 없으면 짧게 2줄 정도 이렇게 쓴 내용이 있답니다. 오늘은 비가 오다가 오전에 거쳤는데 내일은 바람이 안 불 것 같다, 이런 거를 쓰고 그냥 그날은 그걸로 마감했다. 난중일기가 특별하게 굉장히 많이 쓴 날도 있다고 합니다. 1장 2장 이렇게 1줄 2줄도 꼭 이렇게 적었다. 난중일기.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어떤 특정한 사건, 주가가 오늘은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제약바이오 섹터가 상한가 가는 종목도 있고 굉장히 좀 스펙타클을 했습니다. 셀로메드 같은 종목을 보시면은 넥스트 BT는 상한가죠. 인스커비가 28%인가 같더라고. 완전 잡주처럼 이상한 행동을 많이 했는데 최근에 신라젠 사태 때문에 주가가 제약바이오가 엄청나게 폭락했다가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죠. 또 이런 현상에 대해서 기록을 하실 때 수급 주체가 누구였는지를 찾아야 됩니다. 이 종목에 대한 수급이 누가 들어와서 올렸냐, 기관이냐 아니면 외국인이냐, 개인이냐, 이런 것도 남기시고 전체적으로 다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매도 쇼커버링인지 아니면 어떤 이슈 때문인지 이런 것도 다 기록을 남기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떤 셀루메드가 상한가를 가니까 다른 종목들도 제약바이오 전체가 4%에서 17% 이렇게 올라가더라. 이런 거를 메모를 해 두셔야 되고, 신라젠이 하한가를 몇 번 갈 때 다른 종목군이 마이너스 6%에서 10%씩 막 떨어지더라. 이런 거를 적어 놓으셔야 되겠죠. 자, 지금은 어떠한 투자에 적합한 시기인가를 찾는 것은 중요한 관점이 뭐냐면 대외적인 영향, 정시에 주는 대외적인 영향성 평가입니다. 이게 주안점이에요. 정시에 장기적으로 아니면 단기적으로 시장의 대외 환경이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이걸 파악하는 일입니다. 이게 저는 첫 번째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대외적인 영향성 평가에서 장기적으로, 중단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저는 과감하게 스윙주 같은 거를 포기합니다.
그 스윙주를 포기한다는 건 턱걸이 할 때 본전가 안절에서 그냥 팔아버리고 기다립니다. 관망을 한다. 그, 미래 성장주라도 이런 시기가 왔을 때, 그 트럼프 같은 저런 인물,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금 굉장히 난제, 전 세계 정치에 굉장히 큰 난제입니다. 이게 했던 말을 번복을, 벌써 지금 어떤 분이 글을 쓴 거 보니까 40번 넘게 그 번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2년 동안. 2년 동안 무려 40번을 했던 말을 번복하고 했던 말을 번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치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쉽게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 아니고, 패턴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상승을 하든 간에 하락을 하든 간에 이 둘 중에 하나가 되는데, 이 사람은 한번 하락을 시켰다가 이 지금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조작을, 이게 조작이 아니라 주가가 이렇게 흔들리도록 계속 어떤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인물입니다. 트럼프가.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이 흐름 자체를 인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 트럼프 때문에 이 주가가 혼미스럽겠구나. 이게 어디까지 갈 것이냐. 내년 11월 달이 트럼프 재선 시기니까 그때까지는 충분히 끌고 가지 않을까. 재선에서 탈락하면은 끝나는 건데, 다시 재선에서 당선되면 또 문제가 있습니다. 트럼프는 끝까지 또 미국을 쥐어 흔들겠죠. 전 세계 미국을 상대로 하는 무역 관계된 법 같은 걸, 무역 관련 법을 계속 흔들 겁니다. 트럼프가 재선이 되면 세계 정치가 굉장히 불안해지는 것은 연장선에 놓인다. 두 번째, 주식 투자를 할 때 반드시 인지해야 할 것, 각각의 투자 기법들에 대해 명확하게 다른 매도 원칙을 알아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보면 주식 투자하실 때 주식이랑 건 다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똑같지 않습니다. 매매 기법이 달라요. 자, 단기 투자, 단타, 흔히 말하는 단타 기법이 있고, 그 다음에 스윙 투자, 장기 투자죠. 장기 투자 중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중단기가 있고, 중장기가 있습니다. 중단기와 중장기를 구분을 해야 됩니다. 이게 매수 방법에 따라서 틀린 다른 문제가 있어요. 그런 흐름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 세 가지 유형을 알고 있어야 되고, 나는 단기 투자를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스윙 투자를 할 것이냐, 스윙 중에도 중단기를 할 것이냐. 중단기는 뭐 며칠일 수도 있고요, 몇 주가 될 수도 있고. 근데 그 다음에 장기 투자를 할 것이냐, 3년, 뭐 3년 이상, 4년, 7년 이렇게 할 것이냐. 이런 기본값을 가지고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가 있는 시기에는 중장기는 내년부터 시작하는 게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트럼프가 저도 트럼프가 저렇게 정도 할지 몰랐습니다. 트럼프 당선 이후에는, 직전에는 제가 중장기 투자도 제가 이렇게 지인분들한테 추천도 해봤는데, 그 뒤에는 언저리에서 다 매도를 시켰어요. 왜 그랬을까? 수익 지점에서 거의 다 매도시켜버렸습니다. 왜? 트럼프가 말을,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트럼프가 말을 공식적으로 40번 정도 넘게 말을 손바닥 뒤집듯이 바꿔버린 사건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금 또 계속 그렇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장소에서는 야, 중장기 투자라는 게 불가능하겠다. 중단기는 가능한데, 지금은 자, 적정 시기가 단기 투자와 중단기 투자다. 이 두 가지 정도가 좀 좀 할 수 있고, 만약 10년을 기점으로 해서 본다고 하시면은 이게 중장기 투자도 해도 되겠죠. 7년에서 10년. 하지만 매수 방법이나 매도 방법 이런 거 좀 달라져야 된다. 그냥 한꺼번에 들어가서 이게 묻어두는 방식은 좀 안 맞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분할 매수를 차근차근 하셔야 된다. 분할 매수를 2, 3년 동안 하셔야 된다. 이 중장기 투자를 하려면 지금 흐름이
뭐 그런 흐름 같아요. 중단기 투자는 과감하게 들어가서 그냥 수익 보고 팔든가, 손실 나도 손실에 대한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단기 투자는 직장인들 정말 좀 조심해야 되는 게, 단기 투자의 시간은 9시부터 9시 3, 40분입니다. 그 시간에 내가 거래를 못하면, 나는 9시 20분부터 시간 됩니다. 근데 됩니다 하고 단타를 한다. 9시 20분부터 폭락하면 어떡할 건데? 21분부터 폭락하면 어떡할 거냐고요. 단기 투자라는 거는 9시 15분까지 상승했다가 16분부터 폭락할 때가 있고요. 9시 20분까지 하락이나 옆으로 횡보하다가 20분부터 갑자기 폭락했다가 5분 만에 폭락해버리는 경우도 많아요. 그 상한가를 오후에 가는 경우도 있고, 10시부터 가는 경우도 있고, 이게 약간 좀 애매한데, 이걸 계속 뚜렷이 보고 있는 사람만 가능합니다. 그 시간이 아주 자유로운 분. 오전 시장, 그 시간대 11시 몇 분까지는 불이한 사람들만 가능한 겁니다. 이 불이한 사람이 아니면 자동 매매도 힘들어요. 이게 프리한 사람이 아닌데 직장인이면서 단기 투자를 한다 그러면 그 종목은 분명히 그날 상승을 해서 단기 투자를 했다면 10% 수익을 내고 팔 수 있었는데 10% 올라갔다 그 다음날 되면 끝까지 갖고 있었더니 팔 시간이 없어서 갖고 있었더니 그 다음날 마이너스 10%씩 내려가는 종목은 최근에 보면 그런 게 많죠. 그 전날은 6% 7% 올라갔던 종목이 그 다음날 14%씩 내려가요. 하루 아침에 바로. 이거는 대단하죠. 거의 한국 정시가 5월달부터 7월달까지 계속 그랬습니다. 폭등하다가 갑자기 그 다음날 10%짜리가 막 나옵니다. 마이너스 10%. 8% 올라갔다 마이너스 10% 내려가는 올라가는 전 4% 5% 지점에 사기 때문에 샀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면 내리더라도 마이너스 1% 정도 내렸다가 그럼 나 안식 수익이니까 괜찮겠지 하고 가만히 있어버리면 그날 마이너스 10%고 그 다음날까지 또 마이너스 6% 이런 식으로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이틀만 마이너스 15%, 16%가 되어버립니다. 단타 이거 조심해야 돼요. 가까이 투자 기법에 대해 명확한 다른 매수 매도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자동 매매 같은 거 꼭 하셔야 됩니다. 이거 단기 투자는 직장인들은 정말 못하는 겁니다. 스윙 투자는 하시되 문제는 뭡니까? 이 흐름을 알고 있어야 돼요. 다른 전제 조건 또 있습니다. 세 번째, 특정 시기별로 하락하는 종목군과 상승한 종목군을 분류하는 일, 꾸준히 기록할 필요가 있다. 아까 제가 난중일기 이야기 잠깐 말씀드렸죠. 저는 이게 지금 보면 여기 페이지, 파워포인트나 엑셀, 한글 이렇게 보면 작성하는 문서가 지금 1000몇 페이지가 넘었어요. 1000페이지가 넘도록 계속 똑같은 이야기도 있는데 그 작성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야 내 실력이 계속 쌓인다고 해야 되나? 10년 동안 하다 보면 그게 쌓이겠죠. 계속 쌓입니다. 자, 특정 시기별로 하락하는 종목군과 상승하는 종목군을 분류하는 일. 특정 시기별로 하락하는 종목군과 상승하는 종목군을 분류하는 일.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꾸준히 기록해야 된다. 꾸준히 기록해야지 이게 자기의 노하우가 되고, 자기가 주식을 바라보는 첫 번째 눈. 이거. 내가 이 시기가 어떤 시기인가. 이 흐름을 파악하는 거. 흐름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흐름을 파악하는 일을 이제 습관처럼 하는 겁니다. 습관을 기르는 거예요. 내 것을 만드는 겁니다. 흐름을 파악하는 능력을 갖추는 거예요. 이때는 내가 조심해야 되겠다. 이때는 단타를 하더라도 내가 이거 안 팔면은, 오늘 안 팔면 내일 절단할 수 있는 흐름이네. 이게 어떤 종목은 호재가 터졌는데도 막 폭락하더라. 와, 요런 시기는 특정한 세력이 돈 만들기를 하기 위해서 던지는 거구나. 공매도 치기 위해서 개미들 물리게 하려고 작정을 한 시기구나. 이런 거를 패턴을 알아야 됩니다. 왜 그 전날 8%씩 올렸던 종목 그 다음날 10% 빼고 그 다음날 또 4% 빼고 그 다음날 또 4일 동안 연작 20%씩 빼버리냐? 왜 빼겠습니까? 호재가 터졌는데 왜 그럴까요?
후성 같은 것도 보면 차트를 한번 볼게요. 후성이라는 종목을 보면 딱 보입니다. 후성이라는 종목 보시면은, 자, 이 호재가 터졌어요, 여기서. 그쵸? 호재가 터지기 전에도 폭락을 시켰습니다. 이까지, 맞죠? 거의 뭐 한 10일 동안 폭락시켰다가, 폭등되다가 또 폭락시켰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 폭락시켰다가, 그 다음 상한가 보내고, 막 따라 사니까, 그 다음에 막 따라 샀는데, 그 다음날 안 파신 분은 정말 대단하죠. 근데 또 올라가다 또 폭락시켰어요. 이런 흐름,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후성이라는 종목인데, 불화수소 뭐 이런 종목이죠. 삼성 반도체 관련주. 근데 이게 뭐 그 어떤 뭐 그 투자 뭐 법인 회사에서 뭐 이런 종목을 추천하고 있던데, 추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추천을 받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상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예상하고, 내가 여기서 추천을 받았거나 매수를 했다 그러면, 내가 이 종목을 어떤 시그널에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면 그냥 유지를 하되, 이 라인을 지정을 해놓고 가야 돼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여기서 매수를 했으면 정확하게 어떤 라인을 지정해 놓고 지탱하다가, 맞죠? 올라갔으면 올라간 대로 수익 실현하면서 내려오는 대로 또 빨리빨리 처분해 줘야지 이게 되는데, 아니면 다 까먹는 거죠.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들어가지 말아야 될 자리, 들어가도 될 자리가 있고 들어가지 말아야 될 자리가 있고, 그렇죠? 들어가도 될 자리와 들어가면 안 되는 자리, 들어가도 되는 자리는 밑에 있고 올라간 자리는 사지 마시라. 어떤 시그널이 있습니다. 이것도 N자 파동 이런 개념으로 보면, N자 파동으로 이렇게 보면 시그널이 있어요. 그쵸? 올라가는 이런 자리에서 하는 거. 뭐 이런 뭐 시그널 공부를 하셔가지고 하시던가 해야 되는데, 그냥 후성 뉴스 터졌으니까 상한가 못 갔으니까 여기서 사자, 사놓고 팔지도 않고 여기까지 내려와서 손절하시는 분들도 많다. 후성 그 토론실 가면 많이 많죠. 제가 이 종목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차트만 분석한 겁니다. 차트만 분석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특정 시기별로 하락한 종목군과 상승한 종목군, 그 후성이라는 종목은 시스템 반도체 그 일본 관련주잖아요. 일본이 무역 규제 얘기야. 그거니까 거기 폭등을 했다가, 그게 얘의 어떤 주안점 뭐예요? 이 종목으로 수익을 냈던 사람들이 수익을 실현을 어느 정도 해버리니까 다 물리는 거죠. 일반 개미들은 와, 이거 끝까지 올라가서 지금 한 1000% 올라가 있다, 이런 식으로. 광고도 보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광고 보면 1000% 수익 난다,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하고 있으니까 안 팔다가 질다가는 거지. 자, 흐름을 파악하는 습관, 내 것을 만드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쵸? 꾸준히 기록해라. 제가 후성 같은 제가 차트를 보고, 와, 이런 일이 있었다. 후성뿐만 아닙니다. 다른 종목도 똑같아요. 같은 테마를 가진 애들 보세요. 차트 비슷합니다. 자, 주식 투자를 할 때 반드시 인지해야 할 것 네 번째입니다. 주식은 전염성이 매우 강한 질병 같은 것입니다. 자, 전염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게 주식은. 자, 내 종목은 괜찮을 거야가 아니고, 내 종목하고 같은 보류, 같은 섹터, 같은 테마는 비슷하게 갑니다. 다른 종목, 나는 내 종목하고 상관없는 건데, 다른 종목이 하한가 가면 내 종목도 10% 이상씩 계속 빠져버려요. 하루에 10%씩 막 6%씩 계속 빠져서 내 종목도 결국에는 하한가 맞은 거랑 똑같이 돼버립니다. 일주일 만에. 악재가 생겼을 때는 아하, 내가 잘못 돌아갔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조금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저는 최소한 50%라도 덜어내고 기다렸다가 다시 재매수를 하는 게 그래 평단가를 낮출 수 있다. 이런 어떤 위험 관리, 이거는 위험 관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위험 관리 필요하다. 주식 투자는 위험 관리가 필요하다. 물론 장기 투자 같은 것도 제가 아까 2년 동안 3년 동안 분할 매수 하는 것도 위험 관리하는 거거든요. 올인 매수 해놓고 장기 투자한다,
이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위험 관리가 아니에요. 장기 투자를 하셨으면, 예를 들어 장기 투자를 했는데 주가가 올라가다가 이렇게 내려가고 있어요. 이렇게 이만큼 내려왔어요. 근데 자, 한번 봅시다. 내가 여기서 장기 투자가 들어갔다. 근데 이미 여기서 끌고 내려갔죠. 수익이었다가 끌고 내려가 버렸어. 근데 이게 끌고 내려가는데 이까지 계속 밀립니다. 이게 밀린 게 다시 올라가려 그러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요. 물론 괜찮은 좋은 종목, 그 어떤 그런 거, 미래생명산업이나 기업 내실이 탄탄하고 무역 규제 뭐 이런 무역 분쟁 같은 게 해결되고 이렇게 하면은 수주가 계속 늘어서 상승은 하겠지만, 시간도 그렇고, 이 내가 산 매수 지점이 있잖아요. 평단가가 여기를 15,000원이라고 합시다. 15,000원. 15,000원이면 이게 이까지 가보면 9,000원이에요. 9,000원. 9,000원, 8,000원이야. 9,000원, 8,000원입니다. 이까지 내려왔다. 그러면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돈이 하나도 없으면 안 됩니다. 이게 현금, 이렇게 내려가기 전에 현금 확보를 해야 되죠. 제가 이 수익일 때 이거 내려오기 시작하면 분할 매도를 해가지고 현금을 확보를 해놓고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현금 하나도 없이 원금 내려오면 여기다가 이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물을 타.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분은 이건 욕심이 지나친 겁니다. 와, 더 떨어졌으니까 더 사면 2만 올라가 있지. 바로. 이런 개념을 갖고 있는데, 위험 방지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주식은 과도하게 어떤 욕심을 부리지 마시고, 위험 분산 투자도 자금을 쪼개서 관리하는 것도 분산 투자입니다. 이게 밀릴 경우에 내가 본전가에 던지든가, 본전가 위에서 던지든가 하든가, 아니면 뭐예요? 내가 안 되겠다 싶으면 여기서 저는 이미 놓쳤다 그러면 50% 매도합니다. 일단 매도 50%라도 이 종목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50% 매도 기다렸다가 9,000원, 만원 됐을 때 여기서 그 매도한 돈을 가지고 여기다가 50% 재매수합니다. 재매수. 자, 이건 제 기법이에요. 그냥 제 기법이니까 참고만 하시고, 여기서는 50% 매도. 타이밍을 놓치는 분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50% 매도를 해야 되는데, 매도를 하고 50% 재매수하면 평단가가 어떻게 됩니까? 평단가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까지 다 내려와 버려요. 그렇죠? 이게 평단가가 됩니다. 평단가. 자, 이 평단가와 이 평단가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이 평단가는 나중에 되면 이 주가가 올라갈 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여기까지 안 올라갑니다. 거의 맞죠? 바로 올라가지 않는다고. 이게 내가 자금이 언제 필요할 수도 있고, 또 2차 전 세계 악재가 생길 수 있잖아요. 요까지는 항상 보면 이렇게 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는 박스권을 형성합니다. 이 평단가가 낮아질 경우에 12,000, 13,000 되면 이 지점까지 13,000 몇 병까지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거든. 그런 이유가 있어요. 공매도 지수나 이게 뭐 신용, 미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장이 좋아지면 공매도 쳤던 세력도 자기 돈을 일부를 대갚아야 되거든요. 공매도 쇼크버링인데, 쇼크버링을 한 번씩 일으킵니다. 일으키게 되면 장기화되면서 횡보하게 되면, 그러면서 이 종목에 대한 호재가 터져버리면 그 공매도 쳤던 세력들이 일부는 횟수를 안 하게 되면, 갚지 않으면 자기들이 심리적으로, 그리고 기간도 있어요. 공매도 기간이, 그 기간이 지나게 되면 이자 같은 게 엄청 부담스럽죠. 그 수익이 손실을 받기니까 그걸 위험 부담을 안 가지기 위해서 일단은 여기 정도까지는 올려줍니다. 그 시기에 평단가를 여기다 맞춰놓은 사람은 본전가는 수익 한 4%에서 10% 정도 벌고 팔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물타기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매도 안 하는 요 15,000원 그대로 있는 이 라인에 걸리는 사람은 이게 몇 년 동안도 회복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발생할 수가 있어요. 물론 굉장히 뭐 이 종목이 뭐 수출이나 이런 게 잘 돼가지고 한 경우는 이렇게 올라가죠. 근데 이건 운입니다. 운이야. 그렇죠?
확률을 내 평단가가 15,000원보다는 13,000원이 훨씬 좋아요. 그렇죠? 12,500원이나 15,000원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 그 다음에 또 좋은 경점이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재매수한 돈을 여기서 50%를 또 넣고 수익을 뺍니다. 빼면 50%나 30% 제거하고 나면 남은 돈이 있죠. 그럼 이 남은 돈의 평단가가 수익을 내고 12,500원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또 내려갑니다. 9,000원. 그러면 수익 실현한 돈으로 또 물타기를 여기 밑에서 또 하면 여기 평단가가 됩니다. 자, 이제는 11,000원대가 평단가가 되는 거야. 이렇게 계속 맞춰줘야 돼. 이렇게 맞춰가면 와 15,000원에 물려있던 게 나는 평단가 11,000원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가 현금 회수를 할 수 있어요. 왜? 아까 그랬죠. 이 종목이 이 고점 대비해서 만약에 50%에서 70%까지 밀린 종목은 차트 공부를 많이 해보시면 여기서는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하면서 한 번씩 꼬리를 박 쳐주면서 내 수익을 한번 뛰어넘는 내 본전가를 뛰어넘어서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줍니다. 근데 이쪽 위에는 안 와요. 굉장히 오래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오래 있다고. 근데 이 가격대는 항상 자주 옵니다. 자주 와요. 한 달 사이에도 올 수 있고 몇 달 사이에도 오고. 항상 이 평단가를 낮추는 기법을 여러분들이 연구하고 실행을 해야 돼요. 이대로 그대로 유지를 하시면 안 돼. 제가 이런 걸 참 많이 너무 과하게 들어가시면 과감하게 50% 매도해가지고 저렇게 평단가를 낮춰줘야 됩니다. 나는 수익이라서 그리고 현금 생길 때가 있었어. 근데 정작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현금 생길 때가 있는 게 아니라 돈 들어갈 때가 더 많아. 제가 겪어보니까 지난번 1억 정도 더 있으시다면서요. 그러니까 갑자기 사업이 잘 안 돼서 돈 다 있던 것도 팔아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상사가 뜻한 대로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있는 주식 갖고 있는 돈 갖고 사고 팔고 하면서 평단가 유지하는 거. 위험 관리. 그 다음에 내 평단가 낮추는 관리. 자, 근데 평단가를 낮추지 않고 과감하게 손절을 때려버려야 되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예요? 코스닥 종목 중에 그냥 일반적인 가치주, 그냥 일반적인 뭐죠? 미래성장주도 아니고 뭐 이상한 잡주들이 있습니다. 잡주들. 제약바이오주들 중에도 그런 게 많죠. 잡주들. 이런 잡주들에 들어갔을 때는 평단가 낮추는 것보다는 비중을 확실하게 줄이던가 아니면 아예 전량 손절하는 게 맞습니다. 이게 문제가 잘 해결 안 되는 경우에는 계속 끌고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특정 사건에 따라서 주식이 폭락하고 폭등하는 이 전형성에 대해서 인지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건 기본 상식이라고 생각했는데 많은 분들이 내 종목은 뭐 그런 거 하고 없는데 내 자기 종목의 장점만 계속 이야기합니다. 전체 정시나 자기 섹터가 어떻게 됐는지도 보지도 않아요. 이 종목은 이거 괜찮은 것 같아. 계속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라진 하한가라고 세 방이나 갔는데도 계속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그 종목도 보니까 그때가 10만원 하던 종목이 지금 5만원까지 내려왔어요. 그때 제가 팔라고 했는데. 자, 주식 투자를 할 때 반드시 인지해야 할 거. 자, 한국 정시, 특히 한국 정시는 공매도권의 놀이터입니다. 이거 한국 정시 못 이깁니다. 공매도 세력을, 전 세계 공매도 세력을. 그 다음에 선물도 세계 2대 시장, 홍콩 항생지수랑 한국은 선물 세계 2대 시장이에요. 세계 2대 시장이라는 거는 3대 시장까지 하면 룩셈부르크까지 넣으면 선물이 크다는 거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선물은 뭐 야간 선물 있고 주간 선물 있고 이게 선물로 현물 주식 있잖아요. 그걸 샀다가 야간에서 이걸 다 팔아버리면 그 다음날 폭락해버려요. 이 우리가 약간 좀 전문가가 아니면 이거 일반인들은 못 따라갑니다. 선물에서 맞추고 해서 한 달 이렇게 선물 날 또 마감 있죠. 선물 옵션 마감. 예. 이런 날 되면 그게 또 정리 매매가 돼가지고 또 다르게 또 흐름 자체가 알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복잡한 시장이에요. 한국 시장이. 한국 증시가 왜 이 모양 이 꼴이 됐냐. 이 북한 문제 때문에. 근데 북한 문제 때문에. 북한 문제도 있지만 두 번째 문제는 한국
주식을 대하는 개미들, 일반인들이 냄비건성이 너무 심해서 그래요. 일본인들이 그러냐? 안 그래요. 브라질이나 인도 사람이 그러냐? 안 그렇습니다. 독일 사람이 그러냐? 안 그래요. 뭐 인도나 브라질은 그러면 한국보다 그 기업 뭐 이런 게 좋습니까? 안 좋아요. 훨씬 안 좋죠. 한국의 기업 실적이나 무역 뭐 지수나 이런 거 다 따져 평균 그 무역 지수는 6입니다. 6에서 7이야. 근데 기업 무슨 뭐 실적 수출량 이런 것 보면 12위입니다. 12위고 경제 규모도 보면 뭐 경제 규모 이거 전체 점수를 매기면 인도나 브라질보다 훨씬 잘 살아요. 좋단 말입니다. 경제 이런 여건이 좋은데 지수는 인도하고 브라질에 비해서 3분의 1이냐? 아니죠. 5분의 1도 안 됩니다. 5분의 1도 안 돼. 이게 무슨 완전 거제입니다. 한국 정신은. 종합 주가 지수가 인도나 브라질, 일본, 독일에 비해서 5분의 1, 4분의 1밖에 안 돼요. 왜 이 정도밖에 안 되냐? 왜 이 정도밖에 안 되냐? 우리나라하고 경제 규모가 비슷한 나라도 우리나라는 3분의 1, 2분의 1도 안 됩니다. 영국, 프랑스가 우리보다 3분의 한 70%더 높아요. 지수가. 이런 거 보면 참 한국 문제가 좀 크죠. 이게 선물하고 공매도하고 또 한국의 냄비건성. 자, 단타쟁이들 때문에 사실상 이게 문제죠. 단타쟁이들이 자, 한국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투자 정권사가 메릴린치죠. 메릴린치가 아침 단타만 하잖아. 종가 사서 단타가 그게 몇천억씩 매달 합니다. 몇천억, 몇 조 단위로 매달 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긴 하다고 하지만 실제로 개미들 그 다음에 그 뭐 유튜버나 뭐 방송 아프리카 TV 방송하시는 단타를 갖고 계속 이제 하다 보니까 그걸 뭐지? 약간의 파고 효과를 많이 줬죠. 단타에 빠져가지고. 근데 단타를 하면 되냐? 실제로 직장인 단타 해가지고 돈 벌어집니까? 마이너스 되지. 안 벌어집니다. 직장인은 단타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같이 직장인이 아니고 집에 있는 사람하고 같은 종목을 갖고 하면 저는 수익이 10%씩 나는데 그분은 마이너스 4%씩 나요. 꼭 보면 마이너스 4% 손절합니다. 제가 한 20번 한 200번을 해봤는데 이분은 계속 손실을 납니다. 저는 수익이 나는데 그분은 저는 손실이 나더라도 마이너스 2% 손실인데 그분은 마이너스 4% 손절. 그리고 수익도 200번 중에 한 120번 수익 나면 나머지는 본전이거나 뭐 거의 뭐 땀따이거나 뭐 약간 손실이거나 120번을 2%에서 10%뭐 많게는 뭐 40% 이렇게 수익이 나는데 이분은 수익이 없어요. 오히려 마이너스예요. 왜 그럴까요? 직장인이다 보니까 사야 될 지점에서 안 사고 팔아야 될 지점에서 못 파는 거. 이것 때문에 안 됩니다. 찰나의 시간 싸움인데 단타는 안 돼요. 제가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자, 한국 정치와 기업을 과신하지 말 것.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트럼프 때문에 안 된다고 했죠. 무역 분쟁이지. 그래도 대상성장 온다라고 해놨는데 4차 산업, 뭐 전기차, 기술 화석 에너지 시대에서 기술 에너지 시대로 넘어가는 촉이죠. 촉인데 과거 지표를 보면 그런 시기 어떤 산업 전체적인 산업이 다른 산업으로 바뀔 때 주가는 폭락했어요. 폭락을 했다가 그 다음부터는 대폭등이 7년 정도 왔습니다. 늘 왔습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대폭락 장세가 3번 있었다고 하는데 그 대폭락 장세에서도 그 폭락하고 난 뒤에 대상승했죠. 몇십 년 동안 70만 배 이렇게 상승한 종목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철강 산업들이 한때는 종이 조각이 됐습니다. 언제? 2차 세계대전 직전에, 1차 세계대전 직전에. 1차 세계대전 일어난 시기도 맞네요.
대공황이 있었던 1918년도, 그 다음에 1929년도에 휴지 조각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전 세계 증시가 90% 정도 마이너스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 종목들이 그 시대의 주도권을 갖고 있던 뭐 철강, 자동차 이런 산업들은 그 뒤에 70만 배 이렇게 올랐습니다. 물론 뭐 미국 증시나 독일 증시나 이런 거 있지만 한국 증시도 10만 배씩 오른 종목들이 몇 개 있죠. 삼성전자도 7만 8천 배 이렇게 올랐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은 조금 한 2, 3년 기다려 봐야 된다. 그래도 뭐예요? 2, 3년이면은 쇼부 볼만하죠. 그쵸? 맞아요. 그닥. 근데 2, 3년 전에 한번 전 세계 미국 증시가 한번 폭락을 해야 됩니다. 폭락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네요. 이게 버블 같은 게 한번 와야 되는데 버블도 오지 않고 갑자기 대상성이 되지도 않습니다. 버블이 오고 난 뒤에 확 무너진 이후에 대상성이 오기 때문에 이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네요. 도화선이 지금 굉장히 위험한 증시입니다. 최근에 보면 그 하나 더 이제 채권 채권 금리 역전 현상. 이게 역전 현상이라는 뭐냐면 단기 채권과 단기물, 장기물 채권 시장의 채권 금리가 역전되는 현상. 이게 될 때마다 어떠한 사건이 있었다.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관심 있게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언론에 많이 떠들죠. 작년 2018년도부터 떠들었습니다. 2017년도부터 떠들기 시작했는데 단기물과 장기물 채권 금리가 역전되는 현상, 이게 있으면은 증시가 폭락한다. 이게 7번이 발생했는데 이게 어떤 걸 말하냐면 뭐 단기물하고 장기물 채권 그래프가 이렇게 가다가 자, 하나는 그래프가 비슷하게 갑니다. 이게 비슷하게 가는데 항상 보면 이렇게 자, 요 끝에 부분 말하는 겁니다. 이 끝 부분은 요게 갑자기 하나는 단기물과 하나는 장기물인데 이게 바닥을 치고 난 뒤에 이렇게 역전되는 현상이 벌어지면 주가가 폭락을 했다, 이런 게 있거든요. 이게 무시 못할 얘기죠. 7번 역사상 7번 있었는데 7번 동안 전부 다 폭락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렇지 않을까 하는 시그널 패턴이 그렇지 않을까, 그 위험 상황이 있지 않나. 저도 그렇기 때문에 고액 투자 같은 거 안 하고 있거든요. 고액 투자 안 하고 있고 장기 투자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일단 장기 투자 전부 다 멈췄어요. 장기 투자 말고 고액 투자 말고 분할 매수, 현금 비중, 이렇게 저는 이렇게,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터졌을 때마다 7번, 역사상 7번 있었는데 7번 전부 다 주가는 7번 있었다. 7번 모두 폭락했다. 전 세계 증시가 폭락했는데 어느 정도 폭락하냐? 지금 현재 지점에서 보통 보면 전체 종목이 마이너스 40%, 70%까지 폭락했다. 심각할 때는 전체 종목 거의 70%에서 90%까지 폭락한 적도 있습니다. 자, 전체 종목이 폭락합니다. 이 좋고 나쁘고가 없는 거죠. 이때는 그냥 뭐예요? 내가 들고 있으면 손실이 나겠다.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도미노 현상. 도미노 현상이 어떤 건지 아시죠? 자, 채권금리 현상, 역전 현상이 벌어지고 난 뒤에 경기가 이게 경기 선행지수다라고 말하는데 지금은 약간 좀 다른 점이 있긴 해요. 제가 다음번에 자, 경기 선행지수일 거다 라고 하는데 실제로 다른 7번은 경기 선행지수가 약간 맞긴 했습니다. 과열이거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근데 지금은 경기 선행지수가 벌써 4년, 5년 전에 끝났다고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안 맞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외가 있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요거는 내일이나 모레 제가 한번 방송 녹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선행지수로 하는데 지금 요번에는 경기 선행지수하고 좀 안 맞는 게 있습니다. 4차 산업 이쪽하고 첨단 산업 쪽에 경기는 계속 좋거든요. 그닥 나쁘진 않아요. 인위적으로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있어요. 누가? 트럼프가. 이거 외에는 나쁜 게 없다는 겁니다. 괜히 미국이 패권 경쟁 때문에 중국을 압박해서 이게 경기가 악화된 거지, 그거 이전에는 경기가 악화될 일이 없었던 겁니다. 과거에는 안 그랬거든요. 과거에는 과잉 투자나 투자 경직 때문에 투자가 안 돼서 경기가 선행지수가 아주 악화되는 상황이었고, 지금은 인위적으로 경기 선행지수를 악화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분위기가 완전히 틀리다. 7번은 전부 다 경기가 아주 안 좋았다. 그리고 1970년대 석유 파동도 인위적으로 만든 거죠. 그건 중동에서, 그건 사우디부터 해서 뭐 이란, 이라크 이런 산유국 전체가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죠. 뭐 그런 사건 외에는 없었다. 자, 7번 있었는데 마이너스 40%, 70%까지 폭락했다. 근데 지금은 한국 증시는 폭락했는데 미국 증시나 뭐 다른 해외 증시가 그 폭락했냐? 폭락 안 했거든요. 폭락하면은 이만큼 빠지면 한국 증시 또 빠집니다. 더 빠집니다. 이거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에이, 한국 증시 뭐 이때가 많이 빠졌는데 더 빠질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인데, 자, 다시 한번 훑어봅시다. 주식 투자하기 전에 꼭 알아야 될 기본 원칙입니다. 자, 원칙 중에 이게 오늘의, 자, 처음부터 끝까지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흐름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흐름을 파악하는 것. 지금은 어떠한 투자에 적합한 시기인가? 이게 베스트예요. 이 페이지가. 흐름을 파악하는 것. 지금은 야, 이게 갑자기 폭락하다가 갑자기 상한가 더 가고, 이게 계속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 장세를 띄고 있는 흐름, 이걸 찾는 거. 근데 내가 지금 들어가서 어떤 걸 들어가서 들고 있다고 계속 들고 있을 때 이 주가가 계속 오를 수 있는 보장이 있냐? 거의 없어요. 제가 볼 때 없어요. 희박하다. 굉장히 좀 어려운 장이다. 저뿐만 아니라 뭐 다른 전문가들 방송을 보면, 야, 살다가 10년 이상 주식을 했지만 이렇게 어려운 패턴을 갖고 있는 거는 처음 봤다. 이게 트럼프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시에 좀 대외적인 영향성 평가를 찾아내는 거예요. 이 모든 게. 이거부터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자, 주식은, 한국 주식이라는 거는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이거. 3가지 유형이 있어요. 이거 무시하시면, 3가지 유형이 있는데, 1번 내가 직업상 이게 맞는 사람이냐, 아니면 2번 갖고 해야 되는데, 2번이나 3번 갖고 해야 되는데, 3번은 시기가 약간 좀, 시기를 잘 조율해야 돼. 시기가. 요거는 뭐예요? 중장기, 이건 종목하고 시기입니다. 자, 중장기도 종목은 맞아요. 근데 종목도 맞는데 더 중요한 건 시기가 너무 루즈하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는 종목 피해야 되겠죠. 시기가, 그런 시기가 있어요. 그렇죠? 한번 폭락할 지점이 나올 수도 있는데 지금대로 중장기 투자를 한다 그러면 안 되겠죠. 자, 중단기 투자는 가능합니다. 중장기 투자는. 단타도 가능한데, 단타를 하려고 그러면 뭐예요? 단기 투자를 하려고 그러면 시간이나 자격 요건은 자기가 충분히 그런 심리나 매수 방법을 알고 있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매도 방법을 알아도 시간이 안 맞으면 단타 기법과 시간이 안 되는 사람은 이거 하다가는 인생 말아먹습니다. 제 주변에 지인들 중에 후배인데 얘가 좀 잘 살았어요. 잘 살아요. 지금 잘 살겠지.
뭐 술집 뭐 뭐야 그 룸사롱 같은 거 하는 했거든요. 자기 현찰이 7억이 있었습니다. 단타를 하더라고 계속. 와 근데 억 단위로 갖고 단타를 하면서 어떤 날 2천만 원 벌었다 자랑을 합니다. 자랑하다가 지금은 그 돈을 다 잃고 신용 미수를 써가지고 결국에는 빚까지 1억 몇천만 원 지어가지고 지금 뭐 주식시장 떠났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 그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단타는 그냥 2천만 원 대에 1천만 원, 2천만 원 갖고 하면 되는데 500만 원 이렇게 왜 억 단위로 이렇게 단타를 하고 그리고 단기 투자 종목을 사서 아침에 저녁에 일을 하니까 술 마시고 자버리는 겁니다. 자기 관리가 안 되는 거죠. 잘 거면은 술 마시고 잘 거면은 그 전날 매수를 하지 말아야죠. 아니면 자동 매매라도 걸어놓고 해야죠. 단타는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 위험합니다. 단타를 억 단위로 하시는 분들이 정신이 나가신 분이야. 이거 도박이 완전 도박입니다. 단타는 완전 100% 도박입니다. 이거는 100% 도박이에요. 요거는 투자일 가능성이 있고요. 그쵸? 요거는 정말 큰 손들이 하는 투자인데, 이거는 자신 있게 하시려면 시간 조금, 시기를 기다리시는 게 좋다. 스윙 투자는 뭐예요? 중단기, 종목 시기 이런 걸 보고, 이거는 약간 투기 성향도 조금 있지만, 그래도 주식의 흐름 패턴 매매거든요. 직장인도 충분히 가능하고, 일단 이런 관점부터 보셔야 됩니다. 가장 주안점은 이 흐름을 찾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고 앞으로 최단기간에 아니면 어느 중단기 시점 몇 년 안에 어떤 흐름을 보일 것이다. 어떤 흐름을 보일 것이다. 이런 걸 관찰을 하고 자기가 파악을 하고 노트에 정리를 하고 자기가 현실적으로 받아들이는 거. 아까 제가 그랬죠. 잘못하면 이런 시장이 한 번 더 온다고 했죠. 이게 한 번 더 온다고. 지금 이게 여기 와 있기 때문에 이게 온 시점마다 주가는 이렇게 또 빠졌습니다. 전 세계 증시가, 미국 증시를 포함해서 전 세계 증시가 요 지점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현금 관리 꼭 하셔야 된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오늘 방송 좀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굉장히 길었네요. 수고하셨습니다.